안녕하세요. 편한 언니입니다. 오늘은 편한 오빠분을 모셔서 모두의 관심사 동안 얼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한 오빠 아버지 성함이 자, 요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피부과를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시는데 힘든 일은 없으십니까? 유튜브를 참여해달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예쁘게 늘른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원래는 가능한 일인데 미의 기준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좀 불가능하게 되었죠. 자연산 좀 약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전국 수석했다. 이런 진부한 말들을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시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까? 30대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봐야죠. 여자들은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남자보다 빨리 늙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피부의 노화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빠릅니까? 야, 그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아, 그래? 왜냐면 논문도 막 리뷰를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것 같은데. 예. 괜찮아 있습니다. 자, 피부 노화의 종류는 주름, 탄력 저하, 처짐, 볼륨 저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웃을 때 조금 이렇게 주름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주로 이제 보톡스가 빠져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탄력 그 자체를 증강시키기 위한 것은 탄력 레이저가 있는데 진피 쪽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꾸준한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아픈가요? 그런데 아픈 것도 있고 안 아픈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러는데도 네네네. 아픈 분이 이분은 아픈데 저분은 안 아프다고 그러고 인터넷에 보고 오셔가지고 무슨 시술이 굉장히 아파서 수면 마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길래 괜찮다, 우리 수면 마취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했다가 마취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죠. 거의 신의 손 아니십니까? 글쎄 뭐 특별한 조작을 한 건 없어요. 네. 보톡스는 예. 한 번 맞으면 네. 얼마까지 가나요? 정타로 놓게 되는 방식과 얕게 희석해서 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타는 뭔가요? 그것은 근육층에 직접적으로 주입이 되도록 놓는 방식이거든요. 보통 5, 6개월 갑니다. 그런데 무겁거나 어색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갖고 가기 위해서 희석을 해서 얕게 진피의 위층이나 표피의 바로 아래쪽에 놓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3, 4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연스럽고. 네. 그럼 희석하면은 좀 돈이 싸지나요? 그거는 또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 희석하게 되면 보통 얼굴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탄력 레이저 네. 이거 효과가 원래 보통 나이가 되면 이게 아래쪽이 처지면서 얼굴이 커져 보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가요?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뭐 10분 정도 하셨다고 그러면 2분, 3분 정도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세요. 원장님 정말 잘 만나서 명의를 만났다. 그런데 7분은 모아진 듯 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시술을 통해서 진피층의 콜라겐이 계속 몇 개월에 걸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1년에 한두 번씩 7년, 8년 해주시면 곱게 나이를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급 브랜드 화장품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같은 값이면 효과는 더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7, 8년까지 그렇게 계속 다니신 분이 있나요? 있죠. 역시 있죠. 신의 손이십니다. 네.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피부과는 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는 거는 맞다.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에 비슷한 다른 종류의 타사 제품이 있나요? 많죠. 많고. 많아요. 지금 요새 레이저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탄력이나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 기술을 접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닥터 쇼핑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피부 미용 쪽은 더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상이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새로 나온 기계, 새로 나온 시술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새로 나온 탄력 레이저 기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 사실입니까? 대체적으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술에 추가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첨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광고가 잘 되고 이렇다고 해서 효과가 더 뛰어난 것만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기계를 찾아서 새로운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늘 다니던 병원에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그게 진일보한 장비라면 저희도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따라가도 되는데 너무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저기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거 있는데 네. 우리 산모분들 필요한 영양제가 임신 중에 정해져 있는데 광고를 보고 여러 가지들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좀 보는 게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의사지만 네. 솔깃해가지고 듣다가 보면 이 약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저 약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예, 성품이 많이 그러시죠. 네네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네네. 지긋하실 필요가 네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충고의 말씀. 네. 네네. 두고 보자고요. 주름, 탄력, 처짐, 볼륨 저하 이런 각각의 시술들이 나이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통 울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넘으면 이게 조금 살이 처지니까 관심 가지고 30대는 보톡스 정도 사각턱이나 이제 눈가 주름 정도 관심 가질 것 같고 15세 넘어가면 볼륨이 저하되면서 볼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뭐 이런 나이에 따른 나이에 따라서 관계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얼굴의 형태라든지 또 개인차. 예, 그게 이제 네. 결함의 정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함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유전적인 부족한 거네요. 부분이, 네. 부족한 부분이 네네. 각각이 다 따로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도 탄력이 굉장히 없어서 피부가 얇아져서 잔주름이 계속 생기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많으셔도 반대가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올라잡아야 되고. 선택할 예, 것.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놓는 게 좋겠네요. 노화에 관한 이제 4가지 시술들을 다 알아보고 또 들어놓는 것이 봉합 만드는 비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다음은 처짐을 방지하는 네. 실 리프팅. 네. 실 리프팅. 네. 자, 가끔 저희가 또 보다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건 성형적인 시술이죠. 이렇게 쫙 올라가면 실 리프팅이 되나요? 실리프팅도 되죠. 됩니까? 네, 네네네. 되고. 역시 개인차? 예, 울 땡땡 레이저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개인차. 개인차죠. 결국은 이것저것 좀 해보고 네.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죠? 예, 안타깝지만 돈이 들죠. 돈이라도 벌면 되는 거고, 또 네. 이게 또 머리를 그렇죠. 써서 두뇌적으로 예. 소비를 하시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신 맞춰드리죠.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리프팅,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광대가 나와 있다. 저는 광대가 좀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광대가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리프팅 하면, 제 생각에 여기가 걸려서 잘 안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근데 얼굴형에 따른 그 예. 효과의 차이가 있나요? 있죠. 네, 주로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분만할 때, 정사분만 잘 하겠다. 이런 체형들이 있어요. 날씬하고 네. 키 큰 체형. 그렇죠. 그래서 의학적이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원장님께서 보실 때도 저런 얼굴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리프팅이 잘 되겠다. 이런 얼굴형이나 있죠. 특징들. 예, 저도 17년 동안 노하우입니까? 또 피부과에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노하우입니다. 간단하게만. 이게 네, 간단하게만 우리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간단하게만. 저도 17년 동안 실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근거가 있기도 하지만 제 체득된 어떤 맞아요. 그런 경험적인 노하우가 거 있어요.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리프팅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주로 피부의 스킨 텍스처라고 하죠. 피부의 질긴 정도에 따라서 약간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살의 정도. 살이 질긴 게 좀 효과가 있나요? 질긴 분들이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고 약간 네네.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더 효과가 그런 좀 분들이 있는 주름은 편이죠. 또 많은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 또 장점은 있네요. 그렇죠. 네, 다 모든 게 다 나쁘진 않아,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야위신 분도 조금 별로고. 너무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통통하신 분도 조금 별로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시고, 너무 마르신 분들이라든지 통통하신 분들도 다 맞춰드립니다. 네네네. 예, 다 뭐 일부러 살 맞춰드리니까, 빼고 이럴 예. 필요 없잖아요. 예, 통통하신 분들 살 빼고.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할 수는 다. 있는데, 네. 지금 편안한님께서 그걸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가면 네. 개인 차에 맞게 네. 다시 시술을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제 텍스처가 좀 만져보시고 좀 성의 있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좀 꺼려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냥 중간 정도, 중간 미들 정도 되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중간은 같습니다. 호불호 리프팅이 환자분들이 만족도요? 제가 말씀했다시피 네네네. 적응증이 맞는 분들은 네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네네. 몇 년 있다가 다시 시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너무 이제, 좋습니다. 뭐 살이 이렇게. 얇으신 분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적응증에서 살짝 어긋나신 분들은 조금 점수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는 어쨌든 잡아 놓으면, 잡지 않았을 때 계속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하시면 도움이 음으로 양으로 된다. 실리프팅을 했을 때 네. 효과를 보면 참 좋은데 그 효과가 얼마까지 또 지속됩니까? 사실 실리프팅은 그 실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 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이면 또 좀 오래 가고. 너무 돈 그러시면 네네, 맞아요. 예, 좀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실리프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종류는 많거든요. 제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것은 갈퀴가 달려있는, 즉 갈퀴가 달려있는 좀 긴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다면 한 뭐 7, 8cm? 예, 7, 8cm, 그리고 9cm, 12cm, 뭐 이런 것도 있는 얼굴 건데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러면 길어질수록 조금 약간 굴욕이 되는 건가요? 그게 꼭 얼굴 길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4쌍이 들어간 사람하고 8쌍 들어간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효과는 더 좋고 지속시간도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트렌드는 처음에 많이 집어넣으면 일상생활까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픈가요? 뭐 멍이 들거나 붓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트렌드는 그냥 중간 및 고량을 넣고 3개월 되면 PDO실이 보통은 녹거든요. 녹으면 기껏 아파서 넣었는데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 녹으면서 그 자리에 콜라겐이 대체되게 돼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서 다시 한번 리프팅이 되는 그런 원리들이 많거든요. 매직이네요, 또. 예. 피부관 모든 게 매직이네요. 네, 매직인데 매직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게 네. 그게 안타깝죠. 기술자의 노하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자, 그럼 필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필러라는 것은 인체에 원래 진피에 존재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합성을 해서 주사약제로 만들어 놓은 제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들어가면 볼륨이 떨어진 부분에 볼륨으로 대체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술이 되는 거죠. 효과는 바로 나타나죠. 바로 나타나죠. 네네, 바로 나타나고. 네. 유효기간, 언제 되면 그 효과가 완전 떨어집니까? 짧게는 한 6개월, 1년 정도 가는 필러가 있는 반면에 길게 가는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 가는 필러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러면 저는 길게 가는 거 하고 싶어요. 예. 길게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안 그래도 처음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이왕 이렇게 무서운 시술, 주사를 꾹꾹 찔러버리는 이런 시술을 하는데 이왕이면 길게 가는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길게 가는 필러는 필러를 넣고 난 뒤에 약간 부자연스럽다. 나 이거 좀 빼고 싶다. 이럴 때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군요. 그냥 싫든 좋든 모션? 싫든 좋든 네.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무조건 되는구나. 떠안고 가야 됩니다. 네네네네. 예, 그리고 혹시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염증이라든지 이래 볼륨이 너무 많이 채워짐으로써 혈행이 좋아지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그걸 녹여줘야 되는데 녹일 수가
없습니다. 네, 녹일 수 없다. 네. 가장 큰 단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서는 또 짧게 하는 게 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의 경우에는 짧게 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네.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녹일 수 충분히 있고. 녹일 수가 있고 예,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부자연스럽다 이럴 때에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서 하시면 대체적으로는 따라오시는 경향이 많죠. 원장님이 잘하셔도 네. 개인이 느끼기에 뭐 예. 별로다 뭐 이런 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짧게 하는 거 네. 그런 장점이 있군요. 다음 콜라겐 재생 주사 이건 어떤 건가요? 콜라겐 재생 주사는 역시 주사이긴 주사인데 피부 속에 들어가면 내 콜라겐을 만들도록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뇌지. 네. 네. 그래서 그 볼륨이 채워져 있는 그 내용물은 내 살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봐서는 그 콜라겐 재생 주사가 필러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또 있나요? 네, 약간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는 부작용 측면에서는 필러와 1대1 대면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필러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결절이 만져질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필러도 결절은 만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필러는 녹이는 주사를 놓았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콜라겐 재생 주사는 갖고 가셔야 되죠. 네. 필러도 또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그 필러의 끈끈한 고분자의 물질이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중요 부위를 막아버려서 혈행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죠. 정리를 해보면 부작용이 낮은 확률이니까 대부분 좋은 효과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바란 말씀이죠? 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피부과에 남자분들 많습니까? 예, 저희 병원에는 한 9대1 정도로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네. 많으시고. 네. 제 채널에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남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샤이인가요? 네, 네네. 하고 싶으면서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렇기는 한데요.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남자분들도 은근슬쩍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말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남자들은 있지만 한 번만 한 남자는 없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공감합니다. 진짜 찐 팬들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 미용의 세계에 빠져들면 여자분들보다 더 못 헤어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을 맑아지게 해봤을 때, 이 잡티들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맑아지네. 그렇죠, 젊어 이런 보이죠. 느낌이 네네. 들면, 그리고 네. 주변부에서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늙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오십니다. 피부과는 없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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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우리 성형외과적 시술에 비해서 피부과적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네네. 좋은 질문이죠. 밝아지셨네, 네, 갑자기 네, 얼굴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정통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부작용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더 드라마틱한 효과는 있다라는 점이 쉽게 말하면 티 난다. 예, 티 티가 팍나게 나는, 해주세요. 티가 이런 팍나는 거. 거죠. 네네. 그 대신 피부과 시술은 로 리스크, 로 리턴이죠. 자연스럽게 예, 예쁘게 늙는 거. 그렇죠. 네, 이거네. 그렇죠. 네네. 그 대신에 조금 또 불만스러울 수는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피부과적 시술을 했을 때는 네. 뭐 이렇게 티가 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피부가 좋아졌네. 네. 내지는 어딘가 모르게 예뻐졌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의 네. 동안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은 또 트렌드가 티나게 좀 성형 티가 나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남자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그게 취향이잖아요. 개인 취향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뭐 친한 남매니까 또 네. 취향이 비슷하게 또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안 언니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